자,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 운세를 알아보는데, 자, 시작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정화일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천간 개수, 개묘년에 개수를 만났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위에는 월운 쭉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병화일간이 천간에서 이제 개수를 만났다. 개수. 자, 그러면 십성으로 뭡니까? 십성으로 정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병화가, 이게 개수를 만나는 것도 일단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정관이니까 일단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일반 물상론으로 잠깐 좀 연급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일반 물상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화가 개수를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개수 이슬이 병화 태양을 가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래서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병화가 개수를 보는 것은 좋습니다. 병화가 개수를 키우고 또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또 개수는 병화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죠. 서로 상생하는 경우이다. 이거 틀린 이론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개수는 대기권의 수분이 되죠. 수분. 그래서 을목, 화초, 양분이 되어주죠. 그래서 병화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가 또 나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개수 정관을 본 거니까 일단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직장이 되는 거고 업무가 되는 거고 사업이 되는 거죠. 또 구직자 같은 경우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있다 본다라는 거죠. 다음에 보면 이제 천간 개수는 정화를 이제 극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 정화 역할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개수가 정화를 극하니까. 정화가 겁재인데 일단은 좋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단순하게 겁재를 막아줘서 좋다 이런 해석보다는 정확하게 현상, 어떤 현상이 파악해서 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정화는 병화가 기르고 키우는 물질을 서둘러서 거두고 저장하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정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수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제압해 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금전적인 손실을 막아준다. 이 겁재적인 현상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개수가 또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개수가 오면서 천간 무토하고 일단 합을 하죠. 자, 사주에 무토가 있든 없든 합하는 기운이 발동한다고 일단 봅니다. 물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작용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개수가 무토하고 합을 하는 것은 일단 대기권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죠, 상승.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을목 성장성이 더욱 가속화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력 6월령에 을목이 최대로 확장이 되죠. 이게 병화일간에게는 뭡니까? 을목이 최대 확장되는 거. 을목은 정인이니까. 이때 문소운이 활성화되고 또 준비하던 일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지지는 묘목이죠. 지지는. 자, 12운석으로 욕지에 속합니다. 욕지. 자, 욕지면은, 병화 능력을 기르고 키우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기르고 키우는 과정으로.
자, 배우고 익히는 거고 욕지라는 특성이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저 직장인으로 보면 저 입사초년생과 같은 거죠. 한참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니까. 또 학생인 같은 시험을 앞둔 시기니까 이런 후에는 내적인 성장성이 아주 활발하게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완성품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기능기술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아니면 이제 사업자, 그런 관련 사업자라든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적 성장성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 취득, 취업시험, 이런 부분, 이런 식의 이제 문서운이 좋은 해다. 병화일간,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병화일간 일주별 운세 이렇게 나와 있죠. 일주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주가 6개 있죠. 병인일주, 병오일주, 병술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신, 병자, 병진일주 이렇게 6개 일주가 있습니다. 이 하나씩 다 운세에서 일단 종합적인 운세는 일단 토탈적인 거고 각 일간 일주별로 약간 다른 형태의 운들이 나온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병인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병인일주는 자, 첫 번째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구직자는 취업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학위 취득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 각종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는 양력 4월 5월이고요. 조심할 시기는 양력 10월 11월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양력 2월하고 양력 11월은 짝이 없는 사람은 애정운이 발동한다라고 봅니다. 짝이 있는 연인은 오히려 이때가 이별운이 된다라고 합니다. 부부는 이때 다툼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오일주를 보면요. 병오일주. 자, 문화예술,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유흥, 오락, 패션, 의류. 이런 쪽, 업종 사업자나 직장인은 올해 크게 발전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문서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데요. 계약문서라든지 합격문서, 승진, 취업, 인허가 문서, 이런 문서운이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양력이요. 양력 3월, 5월. 이때는 사업자는 사업 시작운이 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직자 같은 경우는 이때가 취업운이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술로 넘어가면 병술일주. 자, 병술일주는 일단, 자, 돈 문제로 어려움을 좀 겪는 운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업자는 세무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개인은 금전거래라든지 금융권의 채무 문제 등으로 힘든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양력 3월, 8월 이때 유의하시고요. 또 하던 일이 자꾸 이제 바뀌는 거죠. 직장인은 이제 업무가 바뀌거나 직장이 바뀌고 양력 4월, 8월 이때쯤 유의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일시적으로 좋은 시기는 양력 5월, 6월인데 들어온 재물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시 투자하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신일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신일주를 보면은 자, 직장인은 윗사람이 도움이 많고요. 사업자는 거래처나 상급업체 도움이 많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도움이니까 자만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는 투자하면 막히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막연한 기대와 욕심이 화근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8월, 9월 이 시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올해는 애정운이 안 좋습니다. 일시적이다. 양력 2월, 11월 애정운이 발동하는데 오히려 악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면 이별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병자일주로 넘어가면요. 자, 병자일주는 올해는 하던 일이 자꾸 막히고 진행이 더디죠. 투자하면 손실운이고요. 9월, 10월 때 고비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 때 윗사람이나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또 실권자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적으로는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올해 특히 문제가 되는 해니까
혈관이라든지 기관지 호흡기 이쪽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진일주를 보면요. 자, 첫 번째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이 올해는 사업에 도전하는 운이죠. 올해는 성급하다. 하지만 작게 출발하면 괜찮다. 양력 3월, 4월 이때 마음이 동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세무 관련이나 채무,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식의 재물 지출이 좀 있는데요. 양력 12월, 11월 이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올해는 갑작스런 이성운이 생깁니다. 예정운에서 그래서 양력 2월, 11월 가까워지고 나면 갈등이 시작되고요. 천천히 가까워지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병화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자, 정화일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정화일간 2023년 개묘년. 자,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정화일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천간에서 계수를 일단 만났습니다. 계수를 만나면 십성으로 뭐죠? 평관이죠. 평관. 자, 평관은 일단 안 좋은 거죠. 그죠? 평관 특성이 뭡니까? 일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는 기운이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이런 말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고통은 더 튼튼하고 강해진다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나쁘다고 하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이 평가는 더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계수가 정화를 극하면 정화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무토 상관을 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게 합을 유도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올해는 어떤 거냐면 하고 싶지는 않은 일을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자, 직장인은 그래서 업무 변동이 생기다로 이제 하고 싶지 않은 업무 변동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힘든 일을 좀 맡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구직자 같은 경우 원했던 직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라도 다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별로 없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일종의 말은 이런 게 뭐냐면 제살 깎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이런 일을 해야 어려움을 버티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개수가 이제 정화일간을 극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이렇게 끌어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힘들다라고 있다.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오면서 이렇게 이제 정화일간을 극하니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건데, 개수는 원래 병화하고 상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화를 극하니까 정화가 하는 일을 일단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을목새싹 양분이고요. 그쵸? 성장을 돕는 건데, 근데 정화가 을목 성장을 반기지 않죠. 왜냐하면 잡초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정화는 개수극을 받아서 상관 무토를 발동을 시키고 합을 하고, 그죠? 개수가 방해하는 걸 이렇게 뭐라고 식상 무토를 써서 이렇게 막아낸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 묘목이죠. 12운석으로 병지죠. 자, 정화일간이 묘목을 만나는 것은 땅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화는 추운 겨울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이죠. 이때 따뜻한 온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죠. 묘는 봄이니까 정화가 생존하려면 한시적이고 특정한 환경에서는 유용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병화 겁재에게 역할이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시기의 정화 역할은 특수한 환경이나 특정한 일에만 국한된다 이거죠. 전문성을 가진 일은 원활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일을 해도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올해는 전문성이 강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크게 발전하는 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자는 어려운 고비가 좀 많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정화일간 일주별 운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 일주가 6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정해일주, 정묘일주, 정미일주, 그 다음에 정사일주, 정유일주, 정축일주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일단 다 알아보는데, 자, 위에서 얘기한 거는 전체 정화일간의 운세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각 일주별로 각가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일주부터 얘기를 하면, 정해일주는 일단 첫 번째가 노력했던 결과가 나온 해다라고 봅니다. 직장인은 승진이고요. 원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사업자는 원하던 제품이나 메뉴가 완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진감래한 결과가 나오는 해 이렇게 보죠. 자, 두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해입니다. 절제된 생활을 하는 해고요. 양력 4월, 11월 이때는 아끼고 참았던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재물 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여성은 올해 이별운입니다. 그런데 헤어졌던 연인과는 다시 만나는 운이죠. 양력 11월, 12월 이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묘일주로 넘어갈게요. 정묘일주는 일단 첫 번째 자신감이 화근이 됩니다. 타협이 중요하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문제가 이제 커진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첫째가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이 커지는 시기고요. 둘째는 직장에서 업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요. 셋째는 장사나 사업자는 금전 손실 운이 나옵니다. 양력 3월, 5월 이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은 해외 출장이나 해외 근무가 유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이별 운이죠. 이혼 운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거든 주말 부부나 장거리 연애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미일주를 보면 상승적인 직장 이동 운이죠. 거주지 이사 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오던 일을 실질적으로 시작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개업한다고 그러나요? 시작하는 운이죠. 양력 3월, 4월경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로는 주로 가족으로부터 도움이 나옵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도움이 크고요. 간혹 후원자라든지 투자자가 생겨서 또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나 연인은 새롭게 재정리하는 운이죠. 아니면 이별하는 운이고요. 양력 2월하고 양력 11월 이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정사일주로 넘어갈게요. 정사일주는 직장인은 업무적으로 3년, 4년 전에, 3, 4년 전에 했던 업무를 다시 손대는 일이 생기는 거고요. 사업자도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은 보상금이나 상속 증여, 후원금 이런 어떤 재물운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애정운은 부부나 연인 모두 올해 서로를 멀리하는 해죠. 새로운 사람과 인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양력 11월, 12월에 만나는 만남이 이렇게 만나면 이때는 길지 않다.
짧게 만나는 운이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유일주를 보면요. 정유일주는 직장이나 사업자 모두 올해는 연구라든지 개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발전하는 해입니다. 성과도 좋고요. 또 해외 근무, 해외 파견 근무라고 그러나요?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또 그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하는 그런 운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2월에 나오거나 양력 11월, 12월에 이때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조심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 문제 있던 일이 드러나서 관제구설이 나온다. 양력 2월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문제는요, 주로 신경성 질환이고요. 또 수술운도 있습니다. 애정운도 올해는 좋은 해가 아닌데요. 양력 2월, 11월 이때 만나는 사람은 악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축일주를 봅니다. 정축일주는 무역이나 유통, IT, 도소매, 언론 출판, 방송, 통신 이런 쪽 관련의 업종은 직장인이나 사업자 모두 성과가 좋다고 보는 거고요. 자, 올해는 재물이 나가는 운인데 주로 어떤 거냐면 남의 일에 가담해서 참견해서 생기는 운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조심해야 하고요. 양력 5월, 6월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주말 부부나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인연은 오래 가기 어렵다. 애정운이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화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봤고요. 자, 정화일간까지 운세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